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드디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그가 대형 사고를 치면서 우리는 열매를 하나 거뒀습니다. 이른바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발언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선대라는 얘기를 쓰면서 선대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표현한 것도 말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펄펄 뛰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생각보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맙게도 대학생단체인 신전대협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그 이재명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게 일단 벌어진 상황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정체는 그자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이미 한총련 세력하고 경기동부연합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부터 이재명의 정체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성남시장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종북 세력과 결탁을 했던 사이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10년을 넘어서 14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재명의 종북 본능은 오래됐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런 상황에서 그에게 잠재됐던 종북 본능, 친북 본능이 이번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메모를 준비해 가면서 가져와서 읽었는데도 이런 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래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행태는 386 못지않게 또 빨갛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이었는데 그게 거듭 재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날 있었던 그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KBS의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발언의 앞뒤 맥락은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대남 도발을 억제해달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사고를 친 것입니다. 동티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대 김일성 김정은이라는 극존칭은 또 뭡니까? 결과적으로 6.25 전쟁을 초래했던 김일성과 조카 통일을 추진했던 김정일에 대한 평화 통일을 그 두 사람이 평화 통일 노력을 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정말 공당 대표가,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했던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엔 우리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발언은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을 언급했던 것만큼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우리는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이 사실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얘기대로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어쩌면 우리 북한이 더 입에 익숙한 종류의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발언 실수를 뛰어넘어서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는 전대협을 찜쪄먹는 막가파 운동권이 한총련인데 이 한총련의 숙주로 등장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아까 성남시장을 얘기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람은 전대협을 찜쪄먹는 한총련의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어떤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뒤에서 다 막후 요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의 선거 캠프는 그런 자들로 가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케이스로 삼민투 출신의 박선원이라고 하는 자를 끌어들였던 것도 그 맥락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박선원은 미문화원 점거농성의 주동자입니다. 그런 박선원만큼 아찔한 인물로 저는 강 위원을 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 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사진에서 보시는 이미지랑 전혀 다르게 이재명의 친위 세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한 모사꾼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 강 위원에게 이재명이가 호남에 공천까지 해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성희롱 문제가 터지면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강의원이 제일 물론 전담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한총련 의장 전력까지 있습니다. 그런 강의원의 발언 중에서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총선을 승리한 뒤에 뭘 할 것인가? 현 체제를 들어엎자. 이른바 쟤네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공언을 했던 친구가 강 위원입니다. 그 친구가 이걸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못을 꽝꽝 박아서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했을 때 강의원이가 내친 김에 그거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사회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2달 전에 월간 중앙하고 했던 발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즉 1987년 직선제 개헌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허물어버리자. 지금까지 이 체제가 사실상의 좌우합작이라면 좌우합작 껍데기도 없애버리고 좌익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야심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게 강의원뿐만이 아니고 종북주의자 이재명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강의원이가 얘기했던 7공화국 건설의 꿈을 이재명이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말만 그럴싸하지 사실은 북한 즉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세우자는 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실언도 했고 선대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의 암묵적 합의는 분명합니다.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그의 무리는 좌우합작에 허울마저 내던지고 사실상 북한식 체제로 달려가자.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가자. 그게 7공화국이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도 이걸 이슈로 만들지 못해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죽쓰고 있는 게 국힘당의 현주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악마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그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고 당대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 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은 반복하지만 흔한 정치 이벤트를 뛰어넘어서 또 한 번의 체제 전쟁이 맞습니다. 이재명을 저런 친북 발언을 마음대로 하는 이재명을 이번 총선에서 다름 아닌 우리 유권자들이 응징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하는 걸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